다양한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표분석 방법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표분석 방법의 원칙은 일단 기본적으로 비율끼리는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비율을 가감할 수 없다. 각 집단끼리 비율을 비교할 수 없는 이유는 수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그렇죠. 동일 집단, 단수응답의 경우이면 동일 집단이라는 건 한 집단 내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학교에 1반, 2반, 3반이 있다. 그러면 1반에 20%, 2반에 27%, 3반에 25% 이렇게 됐을 경우 각 반의 구성원 숫자가 똑같으면 그러면 충분히 비교 가능하고, 또 그 한 집단, 예를 들면 1반에서 남자, 여자 이렇게 그러면 가감할 수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집단 간 구성원의 수가 동일할 경우 또 가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한 학교 내에서 1반과 2반의 구성원 수가 똑같아요. 그럼 1반이 25%, 2반이 25%는 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다라는 것. 그 외에도 조출생률, 조홀인율 이런 것들은 천분율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천분의 몇 경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몇 경우의 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다라는 것. 집단의 크기 산출에 있어서는 원칙은 평균값으로 집단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균값이 있다면 전체 집단 평균이, 이게 전체 집단의 평균이라고 한다면 A, B 이렇게 했을 때 A가 거리가 3만큼 떨어지고 A가 2만큼 떨어지고 B가 3만큼 떨어졌다. 그러면 A가 훨씬 더 큰 집단이라는 얘기예요.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는 얘기예요. 왜?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소금물의 농도에 대해서 이미 배워왔기 때문에 익히 쉽게 이해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만약에 이게 잘 이해 안 된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연습 문제를 몇 개 풀어봅니다. 그러면 집단의 크기는 바로 평균값으로 산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거리가 같으면, 격차가 같으면 구성원의 수도 같다라는 것, 이렇게.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집단의 평균값과 각 집단의 평균값이 똑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전체 집단도 50, A도 50, B도 50, 평균 다 이래요. 그러면 A가 큰지 B가 큰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이 경우는. 그렇죠. 집단의 크기가 여러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것. 이런 부분까지 유의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할 것. 로렌츠 곡선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빈곤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완전 평등선과 로렌츠 곡선이 어떻게 그려지는가의 관계를 이미 경제 같은 시간을 통해서 또는 사회 시간을 통해서 배웠을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지금 사람의 구성 비율에 비해서 소득 점유 비율은 낮죠. 이렇게 된다는 걸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어떻게 되나요? 여기 이 구성수가 이 구성수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든. 왜? 로렌츠 곡선을 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소득의 크기는 이 X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그림은 무엇을 잘 숙지하고 있었냐면 중위소득의 50%와 최저성 기비가 어떤 관계이냐죠. 이렇게 됐을 경우는 절대적 빈곤이 상대적 빈곤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최대 생계비가 중위소득이 50%보다 더 높게 있죠. 이 경우는 상대적 빈곤이 절대적 빈곤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 경우는 이제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 기준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유의해서 숙지하고 쓰면 대비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충분하다라는 것.